제임스 다이슨은 어릴 때부터 사소하고 당연해 보이더라도 불편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무거운 화물을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고속상륙선 C트럭을 개발했고, 또 1974년에는 공 모양의 바퀴에 물을 채워 안정감을 얻는 정원용 수레 볼베로우를 발명해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동업자를 구해 회사를 설립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이후 혼자의 힘으로 먼지 봉투 없는 진공 청소기를 연구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1983년 일본으로 건너가 중소기업인 에이펙스와 계약해 최초의 먼지 봉투 없는 진공 청소기인 G포스를 출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동업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 결국 1993년 자신의 이름을 앞세운 다이슨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진공청소기 DC-1은 출시 1년 6개월 만에 영국 판매 1위를 달성하고 2002년에는 영국 가정의 3분의 1이 다이슨 청소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국민 청소기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출시한 제품은 처음 보면 누구나 신기해하는 날개 없는 선풍기 에어 멀티플라이어입니다. 기존의 선풍기는 날개 때문에 손을 다치기도 쉽고 청소하기도 귀찮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날개 없는 선풍기는 이런 불편함을 단번에 날려주었죠. 이 제품은 3년의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처럼 다이슨은 상식을 뛰어넘는 특이한 컨셉과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며 전 세계인의 고정관념을 깨워버렸고, 가전업계의 애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난 단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 말은 사업가보다는 발명가에게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업가라면 실패에 대한 손익을 조사해서 프로젝트를 멈출 줄도 알아야 하죠. 하지만 제임스 다이슨에겐 손익보다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비즈니스 대부분은 실패로 점철될 때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실패를 즐겨라, 그리고 배워라, 성공엔 배울 게 없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실패의 순간은 힘들고 아팠지만 제대로 작동시키고 싶은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고, 그런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실패를 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다이슨의 삶은 지루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처절한 실패에도 끝까지 버틴 끈기 때문이죠. 다이슨이 진공청소기를 개발하려고 할 때 동료들은 그렇게 좋은 진공청소기가 있다면 후버에서 진작 내놓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후버는 청소기를 만드는 유명한 대기업이죠. 다이슨이 진공청소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청소기의 흡입력이 떨어져 먼지봉투를 교체하려고 했지만 집에 남아있는 먼지봉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먼지봉투를 비우고 이를 재사용했지만 흡입력은 여전했죠. 새로운 먼지봉투로 교체해야만 흡입력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새 먼지봉투를 사려고 했겠지만, 다이슨은 청소기에서 먼지봉투를 없애면 안 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1901년 최초의 현대적 진공청소기가 개발된 이후 100년 동안 모두가 당연하게 여긴 것이 바로 먼지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슨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했죠. 15번째 시제품이 나왔을 때 셋째가 태어났고, 3727번째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내가 미용 관련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제품 5127개를 만들고서야 5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업화는 더 어려웠는데요. 일렉트로룩스는 사이클론 다이슨 청소기의 기술 특허 관리를 무효화하려고 소송을 걸었고, 아메이와 일본 기업은 후버 등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후에 다이슨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줄이려고 협상했습니다.
OEM 업체들은 제품 판매가 잘 되자 생산 비용을 몇 배나 올렸고 제품의 디자인을 똑같이 카피하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또 다이슨 청소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고 비난에 열을 올리는 대기업도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을 제임스 다이슨은 혼자서 헤쳐나갔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어 웬만한 계약은 스스로 검토했고 소송으로 자금이 끊임없이 빠져나가자 지불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집념을 거두지 않았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한 인터뷰에서 그 당시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포기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올해 63살인데 그중 41년을 실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실패에 익숙할 수밖에요. 엔지니어나 과학자의 삶에 실패는 늘 따라다닙니다. 성공이 오히려 드물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슨의 본사 사무실 출입문에는 보라색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그중 하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최초의 선풍기는 1882년 발명됐다. 날개를 이용한 그 방식은 127년간 변하지 않았다. 제임스 다이슨은 선풍기 날개의 필요성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날개 때문에 청소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아이들이 선풍기 날개에 손가락을 넣고 싶어해서 위험하기도 한 것이 그 이유였죠. 127년이 넘게 이어져 온 선풍기의 틀이 깨지는 데는 4년이 걸렸습니다. 높이 50cm 크기의 시제품을 시작으로 개발을 거듭한 결과였습니다. 2009년 세계 최초로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고 이는 1882년 전기를 이용한 선풍기가 나온 뒤 127년 만에 바뀐 방식입니다. 2009년 타임지가 꼽은 올해의 발명품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변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며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엔지니어와 과학자, 물리학자들과 한 팀을 이루어 연구한 끝에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능 개선에도 힘썼는데 그중 하나가 소음을 줄이는 것이었죠. 소음은 크기뿐 아니라 음색이 중요합니다.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는 크지 않지만 불쾌감을 주죠. 미세함을 추구하는 제임스 다이슨의 예술가적인 기질이 엿보이는 말입니다. 결국 3년의 연구 끝에 기존 날개 없는 선풍기에서 소음을 75% 줄인 제품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자신의 인생의 99%는 실패로 채워져 있다며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연속적인 실패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반복적인 실패보다는 빠른 판단을 통한 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임스 다이슨은 사업가보다는 발명가에 가깝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제품을 발명품이라고 칭하는 이유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가전시장의 원천 기술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제품의 경쟁력은 원가 절감밖에 없었습니다. 레드오션이었죠. 하지만 제임스 다이슨에 의해 가전시장은 블루오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임스 다이슨에게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는 혁신은 유레카의 순간이 아닌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축적한 결과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삶을 당혹스럽게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 행동했다면 그 후엔 견뎌야 합니다.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고 불가피한 실패와 후퇴를 한다고 해도 그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유레카의 순간이라 생각하지만 해답을 찾을 때까지 끝없는 실험과 셀 수 없는 실패를 견뎌내는 것이 혁신입니다. 창업가는 기업을 생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업가는 발명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겠죠.
충분히 동의하지만 창업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느 순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아니라 더욱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끈기가 아닐까요?